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이발 한지 오래됐거든요. 네. 형진님 어서 오시고요. 해피정님, 단풍이님, 정직한 기술님, 각시풀님, 무마양님, 대제비제이님, 강병철님, 박경욱님, 드리면 해피님, 윤영숙님, 핸드폰님, 동현환님, 봉금덕님, 얼음골님, 가치나님, 따스한님, 부자오빠님 어서 오시고요. 유연한 리치님, 원태호님, 해피해피님, 한사발님, 풍림부자님, 문영민님, 아까 인사드린 것 같은데, 네, 어서 오세요. 네, 미스돔님, 어제와 다른님, 황금손님, 그리고 김진기님, 김애자님, 긍정의 힘님, 김철두님, 꿀벌오소리님, 도채호님, MH님, 빨강망토님도 어서오시고요. 상위 10%님, 최차리님 어서오세요. 전미정님, 양영숙님 어서오세요. 오노노님 어서오시고요. 미루님, 네, 박경숙님 어서오세요. 저녁 식사 잘 먹었습니다. 시베리안 허세님, 너는 나의 꽃님, 부자 곰돌이님, 김선희님, 유선구님, 여종성님, 송도아지매님, 주식부자 해와달님, 어썸리치님, 염소양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로사님도 어서오세요. 네, 출석 인정해드립니다. 괜찮아요. 네. 요즘에는 출석을 빨리 불러서 아주 좋습니다. 그죠? 네, 어서도 오세요. 자, 오늘은 이상한 날이죠? 네, 장이 빠졌잖아요. 오늘 이상한 날이야. 장이 빠졌는데 계좌가 올랐어요. 그죠? 시원하죠? 그게 다 성투사 덕분. 다 내 덕이잖아요. 그죠? 성투사 덕분입니다. 네, 맞아요. 류동기님, 해기스님, 어서오세요. 우리 양영숙님이 뭘 좀 알아. 네. 우리 사촌 누나하고 이름이 똑같다 그랬죠? 네. 그래서 아시는 것 같아. 자, 제 덕분에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임진영님, 현우의꿈님, 복봉님 어서오세요.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그것도 제법 많이 빠졌어요. 0.6%요. 어허, 이거 봐라. 이렇게 빠졌어? 근데 계좌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신 분도 계시고요. 뭐 살짝 올라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긴 합니다. 은숙이님 어서 오시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올랐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안 올라가신 분도 있어요.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잘 안 올랐겠죠. 하지만 네, 골고루 갖고 있었다라면, 또는 비중이 적당하게 잘 분산되어 있다라면 오늘은 계좌가 거의 대부분 다 올랐을 겁니다. 행복한 통장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상황들 보시면은요, 그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어요. 그 재밌는 거는 코스피 쪽에 그 제가 시황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시죠? 하락 종목이 뭐 한 500개였다 그러면 상승 종목은 한 510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네, 상승 종목이 많았던 그런 날이었어요. 주가는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수라는 것 자체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중평균, 시가총액이 큰 놈이 떨어지면 지수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수가 떨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수가 빠졌다, 시장 그지 같네요, 안 살려고 하거든요. 주식을 매수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사실은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 우리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는 시점이라서 매수 타이밍은 잘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사볼 만한 종목들 제법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타이밍적인 부분들이 좀 잘 안 잡히는 것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사보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또 매수할 만한 종목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몇몇 종목만 타겟팅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괜찮은 거거든요. 박경숙님은 종목이 1%, 아니 계좌가 1% 빠졌다. 1%나 빠졌다면 많이 빠진 거거든요. 오늘 계좌가 1% 빠졌다. 그러면 뭘 갖고 있을까? 도대체 뭐가 이렇게 내려가게 했을까? 혹시라도 LG 엔솔이 있었을까?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줄을 이루고 있다면 계좌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좌가 지금 그냥 은근히 봐도 뭐 한 1%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지수가 빠진 것과 관계없이요, 계좌는 올라갔다니까. 근데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원칙이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준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전혀 없는데 왜 떨어져서 뭐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이너스 종목이 더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박경수님 계좌에는 마이너스 종목이 더 많았으니까 주가가 떨어졌다는 걸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은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상승 종목이 더 많았어요. 지수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종목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 어제 대비해서 오늘 주가가 1% 떨어졌다. 이거는 문제가 조금 있어요. 왜냐면 하락한 종목 군이 그다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오늘은 요거 한번 봐봐요. 오늘은 시장만 보면은 아우 답답하고 막 짜증나고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실제로 그냥 하락 종목만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 안에 뭔가 들어 있었을까요? 버셀, 셀리드, 뭐 오리콤 이런 것들을 대다수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네. 뭐 인산가 네 이런 거 위에서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 이런 거 갖고 있다든지 뭐 많이 떨어졌지 7%. 그러니까 평균치보다 많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자, 농심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는 폭이 좀 오늘 컸어요. 왜? 라면 가격 내린대잖아요. 뭐 그런 거 있죠. 네. 아이 거는 좀 떨어져도 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떨어지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거 좀 떨어지면 괜찮죠. 그리고 떨어진 종목이 한두 개 있긴 한데 그 중에서 만약에 비중이 크다라고 한다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종목이 200개예요? 종목이 200개면 분산 투자가 안 됐다는 건가요? 아니 뭐 그렇잖아. 200개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 뭐 하락 종목만 다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리가 없을 텐데. 그거를 비중별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비중별로 한번 보시고 뭐가 제일 많이 떨어졌나를 살펴보세요.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종목군들이요. 어떻게 움직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50%가 나와 있는 종목이 있다. 40% 나와 있는 종목이 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기준은 뭐예요? 어제 대비 오늘 올랐다는 얘기거든. 어제 대비 오늘 올랐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시장이 아니 남들 다 오를 때 나는 안 오른다 이러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남들 내릴 때 나도 같이 내려. 그러면 이건 계좌가 안 올라가요. 남들 내릴 때 나는 버티고요. 남들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종목 구성이 조금 애매하게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지금 수혜를 받지 못한 종목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죠. 또는 마이너스가 난 종목이 오늘 마이너스 한 3, 4% 빠진 종목이 있는데 얘가 비중이 한 2, 30% 들어가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뭐 그렇게 뭐 시장에 어떤 중심이 되는 종목들이 없는 상태에서 종목은 200개로 쫙 퍼져 있다. 그런데 계좌가 떨어졌다. 이거는 조금 고민해 볼 만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지 돼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그 라면 관련한 종목군들이 네 주가 좀 떨어졌어요. 근데 걔네들 그동안 꿀 빨았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네 꿀 빨아가지고 괜찮지 않았나? 그동안 이번에 수익 잘 나왔었잖아요. 근데 뭐 걔네들 이렇게 떨어지는 뭐 사실 뭐 그렇잖아요. 라면 가격 50원 내린대요. 50원 올린 거는 얼마나 올렸는데 네 50원씩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정부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서민의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라면 가격을 내리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형준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민의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라면 값을 내려라. 요즘에 라면이 서민 음식입니까? 라면이 뭐예요? 서민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라면 서민 음식 아닙니다. 더럽게 비쌉니다. 라면 한 봉에 얼마씩 해요? 요즘에 뭐 제일 싼 걸로 샀을 경우에는 뭐 1,000원 밑에겠지만 그래도 내가 좀 입맛에 맞춰서 좀 살려고 그러면은 1,500원, 1,600원, 뭐 1,800원짜리 라면도 있고 네. 뭐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형주님이 주신 10,000원 저거 가지고서 라면 몇 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 더 내놔요. 라면 10봉도 못 산다고 지금.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서민 음식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뭐 밀값이 그 과자값 내려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과자값 내려라. 과자값 내려라. 그다음에 뭐 라면값 내려라.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뭐 참나 진짜. 그래서 저는 내일 라면을 먹으려고. 네. 내일 라면을 먹어볼 생각입니다. 근데 라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라면이 이제는 서민 음식이 아니라 옛날에는 진짜 뭐 불우이웃 돕기 한다고 그러면 뭐 했어요? 라면 박스 들고 가가지고 그 앞에서 막 사진 찍고 그랬잖아.
그런 거 사진 찍고 라면 박스 이렇게 쌓아놓고요. 그리고 뭐 라면이 대표적인 뭐 그 밥이 없어서 라면 먹어서 그런데 요즘에는 라면이 네,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 그런 거.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일단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요. 자, 자재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가 올라간댔죠? 물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고 그랬죠?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한다. 왜냐면 사람들은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그 올린 것에 그냥 적응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서 오세요.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힘들다 물가 더럽게 비싸다 처음에는 욕을 하고 거부감을 느끼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계속 평준화되게 된다면 내가 거기에 맞는 지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물건 가격을 올려요. 그 다음에 지금 자재 가격이 내려가고 있죠.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가격을 낮춰라 이런 얘기 하는데 꼴랑 50원 낮춰주겠다는 얘기야. 네. 올릴 때는 100원, 200원 올리고요. 낮출 때는 50원 낮추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 원가는 50원, 뭐 이렇게 100원 이렇게 낮춘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소비자 가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다? 기업의 실적을 올려주고 기업의 규모를 키워주는 하나의 이벤트다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한번 증가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 기업의 기준점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100억에 만원 하면 적정 주가였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200억에 2만원 해야지 적정 주가가 된다라는 식으로 규모가 커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삼성전자가 뭐 300조 400조 대에서 머물러 가지고 이렇게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뭐 2000조 시장 안에 2000조도 안 되는 이 상황으로 가겠습니까? 우리나라 주식 다 팔아도 애플 하나 못 사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물론 미국도 같이 올라가겠지만 이런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뭐 사실 뭐 이런 거 생각도 못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가격이 내려가는 제품들도 있어요. 뭐 컴퓨터 이런 거. 네. 얼마 전에 제가 컴퓨터 그 방송용 컴퓨터 말고 저쪽 서브용 컴퓨터가 버벅대 가지고 그걸 하나 바꿨는데 얼마 안 들더라고. 네. 옛날에 486DX 그거 도스 부팅하는 거 그거는 뭐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지금 거는 뭐 50만 원도 안 해. 그거보다 훨씬 한 1000만 배 빠른 컴퓨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점점 가격이 떨어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아이스크림 값 같은 거 있잖아. 깐돌이 같은 경우 지금 뭐 600원 700원 하잖아요. 네, 아이스크림 요즘에 뭐 500원 밑으로 봤어요? 뭐 없지 뭐. 네, 어디 아이스크림 뭐 전문점 이런 데 가, 뭐 할인점 이런 데 가면 500원짜리 있는데 500원짜리 먹을 것도 별로 없어. 네. 뭐 먹어요 다들? 뭐 콘 먹거나 뭐 1000원 2000원짜리 먹지. 네? 그렇단 말이요. 네.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네. 이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면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도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뭐 1000억 원대 이런 시총 1000억 정도 되는 거 뭐 이런 기업들이 뭐 굉장히 큰 기업들 생각됐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훨씬 더 많이 커진 그런 기업들의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이렇게 뭐 농심이런데서 악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네,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거라 생각합니다. 농심이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왜? 이거 왜 올랐어요? 이거 예전에 다 해드렸잖아요. 해드린 이야기 아닙니까? 농심이 올라간 이유는 뭐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왜? 사람들이 먹을 것도 많이 먹을 거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품 가격 올리게 되면 이건 무조건 기업들 실적으로 들어간다. 일본 실적 좋았잖아요. 네. 주가 반영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가격 낮춘다 그러면은 뭐 더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네, 약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단기적 악재로 되는 거죠. 조정 나올 수 있는 위치에서 어쩜 그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조정이 나오는 악재성 재료들을 끄집어내는지가 너무 신기한 겁니다. 아니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싶은데 그럴 때마다 어쩜 그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이런 악재성 재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주가를 조정을 시키는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이것 깨끗하게 정말 주가가 이렇게 그냥 시장의 원리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정말 다 까가지고 한 번씩 봐보고 싶어요. 누가 조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다 보고 싶다니까. 네. 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어떤 시커먼 곳에서 지들끼리 꿍짝꿍짝 해가지고 맞추는 건 아닌지 그런 거 생각해봐야 돼.
개인들을 다 몰아내가지고요. 네. 저기 그냥 뭐 다른 데로 다 그냥 기왕 보내고 손절시키고 뭐 그래 놓고 지들이 막 사가지고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그냥 버티기 잘하는 겁니다. 버티는 거 살아남는 거 그게 가장 최고예요. 가장 최고. 자, 100억 동네부자님 질문에 답을 해드릴게요. 자, 내가 생각하는 그림. 자, 일단 주식의 주가가 떨어졌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매수를 왕창 했어요. 그리고 평단가를 쭈루룩 낮춰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올라갔었을 것 같네요. 그죠? 올라갔다가 물을 세게 타서 이제 쭉 내려가지고 수익이 조금 발생했어. 근데 다시 이게 좀 떨어지고 있어. 뭐야, 이거. 내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른데? 원래는 계속 올라갔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자, 물을 세게 탔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비중이 커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내가 물타기를 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이것은 물타기는 뭐의 용도로 했죠? 탈출입니다. 탈출. 아, 이 주식 정말 배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이 주식은 나랑 다시는 건드리지 않겠어. 그냥 이 주식 없애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물타기예요. 그래서 물타기는 본래 기존 투자한 것 대비 3배에서 5배 정도 삽니다. 즉 여기서 100만원어치 사서 물렸다. 그럼 여기서 한 300에서 500만원어치 더 사는 거야. 밑에서. 그러면 평단가가 밑으로 훅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올라가도 팔아먹고 털어먹게 도망치게끔 요렇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물타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목적이 만약에 나는 탈출의 목적이었다. 나 이 주식 절대 꼴도 보기 싫어. 다시는 이 주식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면 전량을 다 본전권에서 수익권 나기 시작할 때. 지금 플러스 2%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팔아먹고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주가가 좀 떨어지는데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는 좋은 주식을 가진 것 같아. 근데 지금 주가 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평단가를 좀 낮춰볼까?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밑에서 비중을 여기서 만약에 100주를 샀다. 그럼 여기서도 100주를 더 사고 뭐 100주를 더 사고 해서 분할로다가 여러 번 접근해 가지고 평단가를 쭉쭉쭉쭉쭉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낮춰놔요. 자, 평단가가 낮아지죠. 여기서 만원짜리에 내가 샀는데 지금 한 6천원까지 평단가가 낮아졌어. 워낙 밑에서 사가지고 평단가 낮춰놓으니까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서 한 6,2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하느냐? 난 이 주식을 원래 팔 생각이 없었잖아. 그렇다면 원래 여기에 만원에 100주를 갖고 있던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만원에 있던 100주를 그대로 수량만 남기는 거야. 그럼 6천원에 내가 100주를 갖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찔끔찔끔 사들인 거는 팔아먹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좋은 주식을 원래 만원에 갖고 있었는데 6천원에 보유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 그래서 이거는 접근 방법이 달라요. 첫 번째, 내가 이 주식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접근했다. 그럼 죽여야죠. 네. 두 번째, 나는 좋은 주식인데 가격을 좀 더 낮춘 상태에서 보유하고 싶기 때문에 이 주식을 더 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자, 본전권에 들어온다거나 내가 평단가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본전권에 들어와야지 일단은 내가 손해를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를 이제 평단가를 6천원까지 낮췄는데 이게 6천원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내가 추가 매수한 부분만 덜어내고 원래 있던 비중만 남겨놓고 가는 것. 그러면 죽여버려야죠. 네, 꼭 영화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영화를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딱 죽이려고 들어갔는데 뭔가 마음이 약해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널 살려줄게. 똑바로 살아. 그리고 딱 돌아서면 어떻게 해? 그놈이 뒤통수로 세게 빡 때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도 네,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죽여버리기 위해서 만약에 물타기를 해가지고 왕창 들어가서 지금 플러스로 넘어갔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가가 일단 플러스로 바뀌니까 마음이 좀 바뀌었어. 그럼 좀 가져가고 싶어. 이러면요. 자, 일단 비중이 많아진 상태야. 일단 나는 부담을 느끼고 있죠. 그러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면 문제가 뭘까요? 이 상태로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나랑은 지금 어울리지 않아. 나랑은 만나지 않아. 라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내가 최대한 많이 양보를 해서 원래 갖고 있던 비중만큼만 가지고 가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라 보여집니다. 이거는 비중 조절 당연히 하셔야지 돼요. 왜냐면 물타기로 흥한 자 물타기로 망한다고 되어 있어. 만약에 지금은 플러스니까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지. 이게 마이너스 전환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마이너스 전환되면 비중이 많아진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부터는 물타기가 안 돼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굿바이. 네. 일본말로 뭐야? 사요나라. 네. 중국말로 짜이젠. 네. 한국말로 잘가.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그 그림 있잖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거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매도 기회가 놓쳐지는 거지. 주관적입니다. 뭐 저의 입장에서는 뭐 한 1조 원 정도 들고 있다고 해도 저는 부담을 느끼지 않겠죠. 뭐 1조 뭐 그거 네. 그죠? 통장에 다 이 정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요. 뭐 100만 원도 부담 느낄 수 있고요. 1000만 원도 부담 느낄 수 있죠. 내가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뭔가 규모가 커졌다. 내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이런 부분들은 부담을 느껴야 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1조 정도까지는 부담 느끼지 않습니다. 네, 아시죠? 네.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게 남자 아니야, 남자. 네. 우리 또 성투사, 네. 아시잖아요. 네. 1조 가지고, 벌벌 떨면 되겠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누구야? 빈살만, 네? 빈살만 이런 애들 와가지고 나 안 보고 그냥 갔잖아요. 왜? 맨날 날 보면 내가 얘기하거든. 야, 돈도 없는데 뭘 밥을 사냐? 내가 밥 사주게. 그래서 맨날 나한테 얻어먹으니까 미안해서 안 온 거야. 네. 그 뭐 돈 없는 애들한테 밥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주고 그러니까 하도 얻어먹어서 미안하다고 이제 안 얻지. 그런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합시다. 자, 주관적으로 비중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털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들어왔으면 그냥 터세요. 나중에 다시 하시더라도. 자, 또 한 가지. 이제 카카오라고 강원랜드 있지. 자, 강원랜드는 손을 못 쓰겠어요. 이거 먼저 얘기합시다. 손을 못 대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의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의사야. 의사인데 수술을 한번 해봅시다. 삑삑삑삑 해갖고 배를 이렇게 갈라. 메스 해가지고 배를 딱 갈랐어요. 딱 열었는데 배를 딱 열었는데 손 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수술을 해도 안 될 것 같아. 슬픈 이야기지만 배를 딱 개복을 하고 난 다음에 소관을 딱 봤는데 이거는 내가 수술해서 뭔가 상태가 나아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뭐라 그러지? 다시 덮어. 다시 덮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손 쓸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 쓸 수 없으면 냅둬. 네, 손 쓸 수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인데 뭐 어떻게 손을 쓰려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중에 손 쓸 수 있을 때 손을 쓰면 됩니다. 네, 지금은 그냥 뭐 발을 쓰든지 아니면 뭐 머리 이렇게 밀든지 해가지고 그냥 해놓으시고요. 네, 나중에 내가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가서 손을 쓰시면 돼요. 강원랜드고 뭐 나발이고 간에 주가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주식이 막 떨어져. 나 근데 이 주식을 안 팔아야 되겠어. 저는 강원랜드는 팔 생각이 없어요. 네, 얘 지금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거든요. 1분기보다 더 좋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겠다.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이게 뭐 중국의 뭐 이야기니 뭐 리오프닝 어쩌니 뭐 그래도 기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 이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정상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팔 생각이 없거든. 그래서 나는 좋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일단 팔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팔 생각이 있다 그러면 뭔가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팔 생각이 없어. 그럼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때는 뭐 기다리는 거지 뭐. 그래서 돌아서는구나 라고 생각될 때 또 더 사는 거고요. 네, 더 살 거야. 나중에 만약에 월급날이 겹치면 월급 좀 또 나갈 수도 있겠죠. 자, 돌리면 또 사는 거지 뭐. 우리가 휠라홀딩스 하니까 또 생각나는구만. 네, 이 모자도 휠라고 이 옷도 휠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휠라로 이제 해보니까 도배를 했네. 자, 주가가 계속 떨어졌어. 주거쇼 하지만 괜찮아요. 냅둬요. 다시 올라올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밑에서 계속 사는 거지 뭐. 이제 돌아서는가 봅니다. 계속 삽시다요. 계속 올라가지. 휠라가 지금 어떻게 됐지?
수익인지 손실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수익인지 손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평당가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손해는 별로 안 보이고 있을 것 같아요. 손해봤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차피 갈 거다 생각하면 돌리는 자리가 기다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 근데 난 이 주식을 안 팔 거야 라고 한다면 기다려야지 뭐. 근데 이 주식을 안 팔 거라고 생각될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주식을 안 파는 이유가 있어야지 돼요. 왜? 난 이 주식을 왜 안 판다? 이유가 있어야지. 그냥 나 뭐 손실 나고 파는 게 좀 싫어가지고요. 네. 그거는 이유가 안 되고요. 휠라 같은 경우는 뭐 소비의 증진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이제 그 세대 교체가 좀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또 골프 브랜드의 어떤 도약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실적이 지금 플러스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어줘야 돼요. 이건 앞으로 좋아질 주식인데 지금 팔아먹으면 좀 아깝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어떤 부분이 나와줘야지 돼요. 그거 없는 거면 안 돼. 그죠? 계속 떨어지더라도 이 자식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평가인 것 같은데 그럼 나 밑에서 돌아설 때 살래.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카카오나 요거 봐봐. 카카오는 지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평가라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그것만 얘기해봐요. 카카오는 지금 저평가라는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답은 나온 거지. 그죠? 지금 퍼는 180배. 이게 지금 엄청 고평가였고 지금 내려가는 중이요. 근데 여기서라도 얘가 적정 주가대다라는 어떤 인식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적정 주가요? 아니요.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뭐 그래서 물 탈까요? 냅둘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스스로 찾으셔야지 됩니다. 내가 여기서 뭐 어떻게 혼쭐을 둘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맨날 한숨을 쉬지. 네, 뭐 정말. 네, 그럼 네. 그런 거예요. 네. 간단한 거잖아요. CJ 같은 경우는 다르지. 왜냐면 대기업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저평가니 고평가를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왜냐면 관련 기업들이 뭐 잘 되면 좋은데, CJ는 뭐예요? CJ는 그룹 자체가 반도체 기업입니까? 반도체 그룹이에요? 아니죠. 그럼 뭐 2차전지 쪽입니까? 아니죠. 화학입니까? 아니죠. 또 뭡니까? 아니죠. 이제 CJ는 뭐요? 리오프닝이요. 그냥 리오프닝. 리오프닝 중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소비 관련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컨텐츠. 이 컨텐츠 쪽에서도 K-팝이 아니라 콘텐츠야. 그냥 미디어 쪽이야. 그런 데다가 또 한 가지는 뭐 있어? 이게 식품이잖아. CJ 시푸드 뭐. 그다음에 그 택배. 그렇습니다. 언제 갈까요? 회사가 나쁘다고 평가할 건 아니야. 이거는 이미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요. 뭐 회사 가치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사가 좋아진다는 인식이 있어야지 반등이 나올 텐데, 나빠질 때는 나빠졌어요, 주가는. 근데 인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CJ 그룹주 자체가요, 지금 경기가 완전 좋아져서 활황으로 갑니다. 요즘엔 너무너무 살기 좋아졌어요 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돼. 비비고고 뭐 뿌리고 간에 그건 안 돼. 네, 일단은 뭐 많이 사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해버려 가지고, 이것도 지난번에 그 SG인가 뭐 거식이 있었잖아요. SG 사태 때문에 급락해 가지고 지금까지 또 떨어진 모습인데, 외국인들 매수는 자주 들어오고 있어요. 대기업은 사실 대마불사기 때문에 쉽게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올라갈 때쯤 되면은 그때쯤 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거는 언제 갈지는 몰라. 그래서 이건 뭐 사실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덮어놓고 밀어두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자회사들이 잘 돼야 되는데 자회사들이 전부 다 리오프닝이랑 엮여 있어가지고요. 비비고가 근데 맛은 있더라.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뭐 CGV도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CJ 그룹주 자체가요, 리오프닝의 덩어리야. 그 결정체야.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돼가지고 소비가 막 늘어나면서 경기가 살만해지면 그럴 때 올라가야 되는 게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이때는 뭐예요? 후광통 중국 쪽으로 막 나갈 때였잖아요. 그때 잘 나갔었던 부분이 경기 호황을 타고서 올라간 거예요. 이게 계속. 그 이후에 이제 쪼그라든 거지. 중국 쪽 자꾸 나가리 되고,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나오고 뭐 그러면서 주가가 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CJ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게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이게 2017년도,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잖아요. 경기가 되게 안 좋았다고. 네.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J 그룹주 전체를 보시는 것은요, 이거는 마라톤이 돼야 돼요. 뭐 회사가 나쁘니까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건 아니지만 이 그룹주 자체를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CJ를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죠. 제가 종목 진단은 지금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그림만 그려드린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판단이 쓰셔야 됩니다. 아, 나는 이거 지금 못 갖고 가겠다. 그러면 파는 거고, 그래요? 그럼 뭐 비중 얼마 안 되고, 너 뭐 버틸만 한데, 뭐 저쪽 밀어놓지 뭐. 나중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겠죠. 어차피 또 망할 기업은 아니란 얘기죠? 오케이, 알았어요. 다만, 그렇게 되면, 경기가 이렇게 좋아질 때, 초반에 치고 나가는 종목들은 지금 반도체니 뭐 자동차니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첫 스타트에서 수익은 낼 수가 없어. 하지만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지게 되면 얘도 반드시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업종도 있잖아요. 뭐 건설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저거 뭐야 화학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사실 지들이 다 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긴 있는데 지금 뭔가가 조금 애매하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까 말까 하다가 정책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에라 좀 쉬어버리자. 그 누워버리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것들 다 어차피 해소가 되게 되어 있어요. 망할 일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기업이라면 그냥 두고 가시면 돼요. 모두 투어도 아주 뭐 뒤진다 하지만 뭐 잘 가요. 네, 잘 가고 뭐 오늘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추세가 바뀌었다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바닥 잘 지키고 있어요. 뭐 더 나빠지진 않습니다. 그럼 어차피 자 여행 수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엔저 현상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인천공항에 일본 가는 사람들은 바글바글 하대요. 그거뿐만 아니지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글로벌 뭐 지금 휴가 언제 들어가세요? 다음 달부터 휴가 시작이요. 다음 달부터 최성수기는 7월 말부터 8월 초중반이 되겠습니다만 시작이라고 시작. 휴가 시작. 그러면 7월 달에 휴가가 딱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예약을 미리 다 해놨어야겠죠. 4월, 5월 적어도 지금은 예약을 다 해놨어야 돼. 7월 달에 가려면 시원한 나라 가면 되잖아요. 시원한 나라. 저기 북유럽 이런 데 가시면 시원하대. 여름에 7, 8월에 그때 온도 20도밖에 안 나오더만. 네. 그때 뭐 봄 날씨, 가을 날씨 이렇대요. 뭐 가서 오로라도 좀 보고. 네. 그거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얘기 좀 하고 유럽, 네, 선선할 때 그런데 가서 캐나다 이런데, 네, 그런데 가서, 네, 멀리 다녀오세요. 시원한 데로. 그게 휴가지 뭐, 그잖아. 근데 휴가는 사실 집에서, 네, 수박 먹으면서 놀면 돼야. 그게 제일 최고야. 그게 그냥 막 이거 어디 밖에 나가면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하는 게 제일 시원해. 제일 좋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이 뭐야? 한국전력. 네. 한국전력인가? 네. 아무튼 똑같습니다. 어쨌든 여행객 수 늘어나. 그러면 이거 지금은 그렇지만 바닥만 잘 지켜주면은 그래 언젠간 니들이 실적 증가하겠지.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예요. 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요. 이것도 지금 여기서 계속 지랄을 하고 있는데 뭐 전기요금은 올라가는 게 좀 시원찮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오늘 뉴스 같은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했어요? 뉴스 같은 거 보시는 분들 어떤 느낌 들어요? 전기요금 오를까봐 너무 걱정스럽대잖아요. 전기요금 또 올랐는데 뭐 실적이 증가할 거예요. 폭염이잖아. 폭염. 오늘 서울 34도였대요. 열대야인 것 같아요. 폭염이라고. 자 그러면 한국전력의 실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전기요금도 인상시켰는데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오늘 날씨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요금 인상이고 뭐 전기세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네. 오 날씨가 미친 날씨예요. 근데 7월달에 되면 더 덥단 얘기지. 더 덥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기 요금이고 나발이고 그건 됐고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내일 밤부터 비 오면 좀 나아진대요. 근데 그게 시작이잖아요. 이제 장마 오고 그 다음에 비 오고 뭐 그 비 그치면서 이제 진짜 본격적인 더위 시작되면요 이제 죽는겨. 6월달에 폭염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서막에 불과하다는 얘기지. 올여름은 굉장히 더울 거예요. 그래서 여름 관련주들이 슬슬 또 올라가겠죠. 오늘 뭐 신일전자 올라가다 또 다시 자빠졌지만은 네
결국엔 또 가게 되어 있는 거지. 오늘 같은 등산하면은 진짜 뒤지건. 저 등산하면서 요즘에 계속 선풍기 이렇게 들고 다녀요. 선풍기 보조바닥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녀요. 네. 선풍기 들고 다녀야 돼 그거. 네, 안 그러면은 열이 너무 나가지고 등산도 야 이거 너무 덥더라. 너무 더워. 지난주에 등산 갔다 왔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오늘이 더 덥다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냔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가야 되는 것은 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야. 물론 가면서 실망할 수 있어. 하지만 더 빠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알면서 가면 돼요. 그리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고, 네. 한 번 정도는, 네. 뭐 만들어 주겠지.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시간을 조금 길게 봐야 됩니다. 시간 조금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한국전력에 대한 기대감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적자를 해소하는 구간이 언젠가 나오겠지. 그죠? 전기요금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네.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적자는 계속 해소가 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지들이 쓰는 게 많으면 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적자는 어쨌든 해소가 되게 되어 있어요. 계속 그래도 안 되면 민영화를 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한국전력 민영화 시키면 이제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뭐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가신 분들이 제법 나오시던데요. 네, 구자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헤이 뭐 어쩌고 고민하지 마. 그런 노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있잖아 그거. 그게 다 주식 투자를 위해서 나온 노래예요. 지금 잘하고 있으면 고민하지 말라고. 꼭 잘 되는데 더 잘 되려고 막 그렇게 막 뭐 없나 그러고 눈을 더 그냥 이렇게 막 10원 더 가게 떠가지고 막 그냥 막 살펴보고 막 그거 좋지 않고요. 네? 계좌가 플러스가 나오면 최고로 좋죠. 네. 하지만 마이너스가 나와도 괜찮아요. 큰 마이너스에서 작은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내가 계좌의 마이너스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여러분들은 근데 대단히 뭐 엄청난 걸 한 건 없잖아요. 솔직히. 뭐만 했어. 그냥 숨쉬고 살았어. 살아있었을 뿐이요. 그냥 내가 할 일 하고 그냥 일상생활 하고 그리고 그냥 살아만 있었던 거지. 근데 시간 날 때 똥 싸러 가면서 그냥 성투사 시황이나 좀 듣고 네. 오늘도 괜찮다니까 그냥 했어보자. 화장실 가면서 한번 보고 밥 먹다가 자기 전에 한번 보고 네. 어쩌다가 뭐 더 시간 많이 남으면 이제 생방송 참여도 한번 해보고 그런 거 아니요? 그것만 했을 뿐이요. 그냥 야 그렇게 보면 주식 투자 완전 거저먹는 거 아닙니까? 네? 주식씩 거저먹는 거구만. 주변에는 뭐 손실이 나가지고 뭐 집을 팔았네. 제가 최근에 들은 네 안타까운 소식 하나. 주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빚을 좀 많이 땡겨서 했어요. 빚을 좀 많이 땡겨가지고 자기가 아파트가 두 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외제차로 네 BMW였던가 벤츠였던가 하여튼 뭐 외제차로 두 대가 있었어요. 아파트 두 대에 외제차가 두 대였어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좀 있었겠죠? 근데 이 아파트 두 개 다 잡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두 대 다 잡히고, 자동차도 잡혀서 뭐 담보대출이 나오나봐. 그 다음에 은행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쓰고 지인 돈까지 다 끌어써가지고 주식에 몰빵을 쳤는데, 이게 뭔 주식인지 말을 안 하는데, 박살이 났대요. 완전 끝장이 났대요. 끝장이 났대요. 그래서 반대매물 들어가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요거 그냥 하늘로 날아가고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느냐? 어디 살고 있느냐? 와이프가 몰래 꼼쳐놓은 그런 와이프 명의로 하나 사둔 그런 오피스텔 하나 있었나봐요. 단칸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오피스텔 조그만 게 하나 있었나봐요. 거기 전가족 들어가서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막지한 일이냐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다 욕심이지. 이 사람이 손실 보고 있었던 상태에서 무리한 물타기를 통한 뭐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 들은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죠. 물론 뭐 나하고 친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만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상태에서도 재기가 가능하신 분은 재기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뭐라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성투사 구독 취소 이런 거. 이런 거 구독 취소 이런 거. 에어컨 좀 틀을게요. 잠깐만요. 너무 더워. 씨. 나만 더운 거야. 왜 더운 거지? 더울 수밖에 없지. 내가 지금 열이 받았어. 성투사 구독 취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방송을, 에이, 난 오늘 바빠서 안 듣겠어. 이런 거 하지 마. 계속 들어야 돼. 방송 계속 듣고. 네. 성투사 찬양을 하면서. 네. 그렇게 하셔야지. 아무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빚내서 하지 말고. 그죠? 빚내지 말고, 신용 이런 거 하지 말고, 무리한 몰빵, 무리한 과신, 탐욕, 욕심, 급하게 하는 거.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돼요. 이런 것만 안 하셔도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있으면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다 알아서 해줘. 내가 뭐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들 계좌를 다 이렇게 일일이 끄집어내가지고 이건 안 돼, 저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시라고. 내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회복이 되는 거니까. 나중에 개떡 같은 거하고 괜찮은 거하고 솎아내는 거는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바닥권에서 뭘 그렇게까지 급하게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네, 솎아대고 있어. 그냥 지금 어차피 필요가 없어요. 네. 백날 첫날 그거 뭐 쭉정이 곤란해 봤자 나중에 되면 또 해야 돼. 네. 지금 한다고 해서 티는 나지도 않습니다. 네. 진흙밭에서 뒹굴던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한 놈 데려다가 내 아들이냐고 집에서 시켜놨더니 남의 집 아들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가만히 계십시오. 천천히 계시면 돼요. 네. 모자를 벗으면 안 더울 것 같죠? 더워요. 덥습니다. 이 조명이 뜨거워요. 그리고 컴퓨터가 지금 이 안에 2대가 들어가죠. 실합니다. 네. 컴퓨터가 2대가 들어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얼마 전에. 네. 저의 직접적인 그런 지인이 아니지만, 네,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모자 벗겨봤자, 네. 머리 많습니다. 하지만 요걸 벗으면 눈이 부셔서 내가 계속 눈을 이렇게 떠야 돼요. 뱁새 눈을 떠야 돼서 지금 모자가 딱 이게 챙기는 것만 쓰잖아요. 여기 딱 그늘지게. 네. 더 덥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네,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정도를 지키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어릴 때 약을 잘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어릴 때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네. 아니야. 지금 27인데도 새치 많이 나는데, 새치예요. 흰머리가 아니고. 얼굴에 벌써 그늘지잖아. 그런 말 하지 마. 뭘 늙기는. 아직 팔팔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 흰머리 많이 길러가지고 아들한테 하나 뽑을 때마다 100원 이렇게 하면은 또 애들도 돈 벌고 좋잖아. 네. 자,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는 조선주들이 좀 올라와서 그런 것도 좀 괜찮다 생각될 수 있죠. 네. 뭐 아무튼 무슨 종목이든지 간에 일단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이 경기가 좋아질 때 좋아지는 주식, 즉 경기 민감주라고 한다라면 그 주식들은 그냥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아니요, 내 눈에는 33살 정도로 바꾸려고요. 20대로 하니까 애들이 너무 안 믿어. 지금 내 이 탱탱한 피부란 이런 것들 보면서도 그걸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30대로 하면은 좀 믿을 것 같긴 해요. 그럼 30대라고 한다면 어머 동안이세요 이런 얘기 나오겠지? 네, 33살 정도 하면은 우와 성수님 진짜 동안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20대처럼 보이는 30대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이는 내 맘이죠. 네, 어차피 뭐 민증 까는 것도 아닌데 뭔 상관입니까? 네, 내가 100살에 그런다고 누가 뭐라 할게요? 내 방송인데. 그죠? 리오프닝 주는요. 네. 시장이 많이 좋아져야 될 것 같네요. 많이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그냥 먹고 살만 할 때 그때쯤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리오프닝 같은 경우도 그렇게 멀리 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오늘 그 미국 놈하고 중국 놈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뭔가 수덕수덕 했잖아요.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뭐 영어로 써있고 중국말 써있어서 잘 몰랐는데, 네,
미국 놈하고 중국 놈하고 만나가지고 뭐 회담한다고 뭐 그렇게 수석수석하고 뭐 그러대요. 미중 관계를 좀 개선시키고자 하는 어떤 요소들이 조금 있어요. 얼마 전에 바이든 같은 경우도 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미중 관계 좀 개선될 것인가 싶기도 한데, 반도체 문제를 미국이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중국이 절대 반응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당분간은 갈등이 더 지속되겠죠. 근데 이 갈등 부분이 해소만 된다 그러면 리오프닝은 해결이 됩니다. 네. 지금 중국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지금 계속 뭐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니네 왜 자꾸 미국이랑 친하게 노냐 이거거든. 우리는 중국하고 미국이 있을 때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서로 갈등 관계야. 근데 우리가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야 너 우리 친구지? 너 우리 편이지? 야 중국은 야 나하고 놀아. 미국하고 놀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한 말이 뭐예요? 중국이 패배할 것이다에 베팅하는 너희들에게 큰 뭐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소리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질 거라고 하는 것에 베팅을 근데 나라도 중국이 진다에 베팅하지 이 또라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요게 만약에 흐지부지해서 서로 상생을 한번 해보자, 우리 그냥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라고 간다든지, 아니면 트럼프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중국 아예 눌러버린다 죽여버린다든지 이렇게 나온다라면 네 이게 뭐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일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뭐 상생하거나 아니면 아예 죽여버리거나 이건 아니면 중국이 만약에 미국을 이겨서 패권을 차지해버렸어,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조금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외교를 잘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만약에 중국이 힘이 더 세지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국이 힘이 더 세질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적어도 뭐 한 20-30년 안에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이 첨단 기술이 없으면은요 결과적으로는 산업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전부 다 첨단 기술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뭐 보고 있는 것부터 해서 뭐 휴대폰 뭐 에어컨 뭐 전부 다 뭐 반도체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 그런 건데요, 뭐. 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이 리오프닝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해소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해소가 되겠느냐? 아, 글쎄 옵시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모르겠슈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수출이 커지거나 대미 수출이요, 대중 수출보다 더 커지거나, 이거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에다가 뭐 내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척척박사 이런 게 아니야. 뭘 다 물어봐. 뭐 전쟁 언제 끝내? 그거는 푸틴한테 물어봐요. 전화해봐. 시불모 시키? 전쟁 언제 끝남 시키? 뭐 이거 물어봐. 그러면 나올란가? 몰라. 나도 전쟁 언제 끝나는 건 나도 모른다고. 여행지 언제 가냐고? 몰라. 건설주 몰라.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기는 가요. 가기는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로. 네. A한테 물어볼까요? A 모른다고 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꼭 그런 이상하죠. 손가락을 딱 봤을 때 이게 손가락 5개 있잖아요. 손가락 이게 5개가 딱 있으면 5개가 있으면 이 중에서 만약에 이쪽 손가락을 다쳤어. 느낌 좀 이상하죠? 네. 이게 좀 다쳤어. 손가락 하나 다쳤다 이거야. 그러면 왜 자꾸 거기에만 손이 가? 그게 가잖아요. 다른 애들은 잘 돼. 첫째는 막 어디 기업체 사장님이야. 둘째는 어디 선생님, 대학 교수에 먹고 있어. 얘는 의사야. 얘는 변호사야. 근데 얘는 집에서 쳐놀고 있어. 맨날 그러면서 방구석 긁고 다니면서 그냥 네. 똥꼬냥 벅벅 긁으면서 그냥 방구석에 뒹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눈에는 아이고 그냥 얘들이 다 잘 됐는데 저놈의 새끼만 좀 잘 되면 내가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상한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안 가는 거, 계좌 내에서 안 가는 것만 자꾸 보는 거지. 다른 계좌는 일단 좋아지고 있는데 얘는 또 언제 좋아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 나쁜 것만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우산장수, 부채장수는 뭐였어요? 비가 오면은 우산장수를 생각해서 좋아하고요. 해가 뜨면 부채장수 생각해서 좋아하라 이런 얘기지. 계좌가 좋아지고 있으면은요 그걸로 끝이야. 네? 계좌가 좋아지면 그걸로 끝이요. 근데 계좌는 다 좋아지는데 하나가 이상해. 얘는 도대체 언제 가요? 냅둬.
안 가면은 그냥 잘 좋아진 놈하고 짝져갖고 그냥 보내버려요. 이걸 굳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사서고생. 걱정도 팔자. 네.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뭔가 그게 뭐 여기에 완전히 내 모든 명운을 다 걸었어. 내 전 재산 다 투자했어. 이런 거 아니면은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요. 곧 갑니다. 곧 가고, 그게 사람마다 기다리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거기다 몰빵 친 사람 있어요? 없잖아. 몰빵 친 거 아니면 기다려. 걔네들이 못 간 건 딴 놈들이 벌어줄게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계좌가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계좌가 수익이 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못난 놈보다 잘난 놈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못난 거는 얘가 다 채워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덩어리만 보고 갑시다. 그래서 일정 구간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이 정말 덩어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냥 막 네, 한번 조지면 되지. 그때 가서 괜찮아. 지금 안 가는 거 걔가 계속 눈에 띌 수밖에 없어. 다른 애들 다 잘 가는데 아유 저놈이 안 가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만약에 얘한테서 100만원 손실 나고 있다 그러면은 100만원 수익 나는 놈 팔아먹을 때 같이 팔아서 없애버려요. 그러면 눈앞에 안 보이면은 속이라도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벌어서 차도 사야 되고 집도 바꿔야 되고, 그죠? 와이프도 바꿔야 되고 남편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되는데 이놈의 주식이 안 가가지고 못 바꾸고 있네. 이런 제 얘기를 할. 여행주가 안 가가지고 못 가고 있네. 제 얘기를 할. 네. 건설주가 안 가가지고 지금 네 남편은 못 바꾸고 있네. 뭐 이런 거야? 그런 거면은 내가 한번 심중 있게 다뤄볼게요. 네. 그래서 와이프나 남편 못 바꾸고 있다. 그럼 여행주를 잘 봐야지. 네, 여행주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 이씨. 하나 투어? 네, 언제 가는 건데? 빨리 가야지 바꾼대잖아. 빨리 좀 가. 곧 갑니다. 네.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계세요. 괜찮아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주식은 지금은요, 파는 게 아니요. 주식은 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질문하셨던 그런 거 있잖아요. 물타기로 와장창 했는데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그 자리까지 왔어. 그럼 나는 물타기로 원래 팔아먹으려고 했던 부분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왔으면 팔아먹는 게 정석이야.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왔으니까. 더 올라가거나 말거나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난 여기까지만 봤으니까요. 좀 깔끔하게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요, 나는 이 주식을 좀 더 길게 가져갈 거야. 뭐 부담 없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안 파는 게 정답이야. 지금은요. 팔지 마세요. 올라가는 장에서 주식을 파는 것만큼 나쁜 행위가 없어요. 팔더라도 어떤 것만 팔아야 돼요. 내가 일시적으로 비중이 많이 늘어났어. 그런 것들을 원래 비중으로 되돌리는 그런 형태. 추가 매수한 부분을 덜어내는 그런 형태. 비중을 뭐 수익이 많이 났어. 그럼 원금을 빼내는 그런 형태. 이런 매도가 아닌 이상은요, 여러분들 지금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네? 장이 올라가면 주식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시장이 계속 올라가. 시장이 3000포인트까지 갔어. 근데 뭐 안 올라간 주식이 그때도 있을 수 몰라. 그렇지만 대부분의 주식은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팔지 말아야지. 단 100원이라도 더 벌 수 있다면 팔지 말아야죠. 왜 손해볼 거 없잖아. 여러분 갖고 있다고 해서 걔네들이 주식 많이 갖고 있으니까 보유세 내라고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주식을 뭐 100만 주 갖고 있든 1000만 주 갖고 있든 보유세 내라고 안 해요. 팔 때 세금을 내는 거지. 갖고 있는 거는 여러분 세금 안 내요. 근데 뭐 펀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해가 바뀌면은 뭐 운용 수수료니 뭐 그런 보수를 내라고 하니까 그런 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뭐 자율 의지로 사가지고 보유한 주식을 뭐 세금 내. 너 주식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너 작년에 갖고 있으니까 올해도 갖고 있네? 세금 내. 이거 아니죠. 오히려 뭘 줘? 배당을 주잖아. 배당을. 이번에 중간 배당도 나오잖아요. 6월달 기준 딱 정해집니다. 다음 주까지 갖고 있으면 중간 배당도 받아요. 중간 배당을 받으면 뭐가 되겠어? 그러면 또 뭐가 돼요? 꽁돈이도 들어오는 거, 꽁돈이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꽁돈 생기는 거잖아. 그거야, 그거. 네. 오늘 배당주 또 하나 샀잖아요. 그 배당이 계산해보니까 4%가 나오더만. 중간 배당인데도 4%예요. 현재가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떨어져 있으면은. 그런 거 사는 거예요. 그런 거 그냥 사면은 4%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가면 더 좋고요. 네. 현금 배당은 중간 배당, 현금 배당은 원래 배당락이 없는데 중간 배당은 또 잘 안 쳐주기 때문에 중간엔 또 떨어지지도 않아. 잘. 기말 배당에서만 배당락 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요. 오늘 올라가는 주식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봉급동님 오늘 계좌 안 올랐어요? 먼발치에서 한번 봤습니다. 먼발치를 가요. 먼발. 오 명신. 오, 봤어. 네. 이렇게 끝내면 또 욕을 하겠지. 서새끼가 말이야.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뭐 그런 거. 자, 선만 그어줍니다. 선만. 아, 그러네요. 네. 우님은 그동안 많이 해 드셨어. 그래서 좀 떨어져도 티야. 네. 요거는 신규죠. 신규고 테마로 해가지고 초반에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보통 한 2년 정도 지나면 물량은 대부분 많이 빠져나온다 봅니다. 뭐 가지고 있던 물량들 보호예수 다 풀리는 거고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뭐 네, 지금은 네, 그렇죠. 네, 지금은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아시겠죠? 이게 종목을 딱 집어서 얘기해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냥 봐달라 해서 보기만 한 건데요. 네, 뭐, 네,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이것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그렇지. 그거 어디 짤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 알아들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대충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덩어리로 살펴보면 뭐 다를 게 없어. 그냥 변환이 일어났다, 전환점이 일어났다, 뭔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은요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죠? 네. 그냥 알아들으면 되는 거야. 알아들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이 주식이라는 게 꼭 굳이 뭐 수치를 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자, 2600이 지지선입니다 이렇게 볼 것도 없고요. 네? 뭐 2600이 아니라 2500 뭐 2591이면 어때? 98이면 어때? 뭔 상관이야. 그죠? 뭐 좀 내려가서 2562포인트면 어때? 그 언저리요. 그 언저리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보시면 됩니다. 적당하게. 주식을 매수할 때도요, 꼭 그 가격에 살려고 그냥 뭐 2,550원 해가지고 딱 그 가격에 살려고 막 그러시는데, 그냥 대충 60원에 사도 되고요. 좀 내려가서 뭐 45원에 사도 되고, 뭐 70원에 사도 돼요. 뭐 큰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송현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봉급형님 올랐죠? 거 봐요. 오늘 계좌 올랐잖아요. 0.65면은 평균 이상이에요. 오늘. 네. 시장은 오늘 0.6%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요, 특별하게 저거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계좌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은요,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하이닉스, 요 네 개만 조금 피해가 있으면, 또는 뭐 2차전지 쪽에서도 있겠죠. 뭐 LNF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만 좀 피해가 있으면은요, 그런 것들만 좀 안 하고 있으면, 오늘은 계좌 많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비중이 적당하게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비중이 적당해. 예. 그러면 다른 종목들이 올라간 게 많기 때문에 계좌는 일단 플러스가 나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시장은 지금 지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가고 있잖아요. 잘 오르지 않습니까? 네? 잘 오르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잖아요. 그지 않아요? 무엇이 뭐요? 뭘 뭐래? 잘 모르겠으면 녹방을 보세요. 네. 이거요? 아시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라고 누가 해줬잖아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네, 오늘 나왔다. 희망, 네, 희망이요. 호프, 그죠? 네, 호프. 매일매일 좋아질 필요는 없어요. 네. 한 2, 3일 좋아지다가 또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또 까먹고 또 올라가고. 근데 이게 한 달 쌓이고 2달 쌓이고 하다 보면요, 금방 좋아집니다. 분명하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작했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면 원래 본전이어야 하잖아. 그죠? 이게 본전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계좌는 제 생각에는 이거 훨씬 전에, 아무리 늦어도 3000포인트, 조금 빠르면은 뭐 2000, 한 요 800포인트 전후에서 대부분이 다 회복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내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로 찍혀 있는데요? 이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계좌로 계속 찍히는 걸까? 계좌는 더 커진 것 같아. 내가 처음에는 한 2천만 원밖에 안 된 것 같아. 지금 한 5천, 6천 정도 계좌 규모가 나오는데, 근데 계속 마이너스야. 씨, 뭐지? 여러분 계좌는요, 평생 마이너스야. 평생 마이너스입니다. 왜요? 증권사에서 제공해주는 화면은 왜 그러냐면은, 매입 총액 대비 현재 보유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익을 뭐 100% 내고 팔았어. 그럼 현금 생기잖아. 그걸 또 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입한 금액이 올라가겠지. 근데 내가 보유한 금액, 이 포지션들은 어떻게 돼요? 달라지잖아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겨. 네. 손실이 얼마 해가지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률이 얼마 나오니까 거기에 계산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입한 원금 대비해보세요. 지금 이미 수익 들어갈 분들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한 자리 순위 뭐 지금 이제 막 넘어가 이런 분들, 내가 투입한 투자 원금 대비 지금 살펴보세요. 이미 수익이실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 그래요. 그 지금 나 마이너스 한 10몇 프로예요. 이런 분들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한 자릿수이거나 운 좋으면은 플러스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원금을 또 얼마인지 모르고 쉬어하시는 분들은 계좌 내역에 보시면 내가 입금한 금액이 있어요. 네, 입금한 금액을 다 더하면 그게 원금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 겨우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만큼 올라왔는데 계좌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아싸라비아라고 시작해서 딱 들어왔었던 요 시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요때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대비해서 지금 요거밖에 안 올라왔는데 계좌가 얼마만큼 복구됐는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 콩땅님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2021년 10월에 시작했다. 그럼 이만큼 떨어졌는데 지금 플러스가 나왔다. 네. 동일하게 나오시는 분은 샀다 팔았다를 안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샀다 팔았다를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매입금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수익이 나본 적이 없거나. 네.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계산도 해줘요?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요거 계산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요, 극한의 부하 테스트, 로드를 걸어놓고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극한의 테스트야. 내가 사실 나의 어떤 한계를 벗어난, 내가 사실은 원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굉장히 막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막 일을 해주는 거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더 많이 좋아하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좌가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플러스가 나와버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계좌 살펴보시면 뭐 대박이 터져 있을 겁니다. 거기는 어디예요? 어느 증권사야? 증권사의 그게 좀 다른가? 다를 건데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수 매도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분명히 그게 투자 원금으로 달라지거든요. 투자 원금은 그럼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투입한 금액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000만원 갖고 투자했다 그럼 그 투자 금액은 계속 고정이 돼야 되는데요. 이건 안 해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매입 금액으로 대부분 기준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아닐 거예요. 아마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내 그 자금이 계속 고정으로 딱 내 투자 원금이 1,000만원에서 만약에 딱 고정이 되어 있다. 이걸 기준으로 계속 한다 그러면은 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네. 키움증권은 또 그렇게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오면은 그걸로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잡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대부분은 달라요. 왜냐면 내가 투입한 금액이 딱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막 커져요, 계속. 예, 그리고 수익 난 걸 팔게 되면요. 내가 지금 수익 난 종목이 있잖아요. 수익 한 20%난 종목 팔았어. 그러면은 계좌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키움이 영웅문이요? 네. 그죠? 키움도 총 매입이에요? 바다님이 그럼 뭔가 다르게 보시거나 설정을 다르게 하신 거예요. 대부분이 총 매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뭔가 설정이 잘 됐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영웅문이 키움이고 키움이 영웅문이고 그래요. 그거라니까요. 맞아요. 그놈이고 네 왼쪽 볼기짝이나 좌측 엉덩이나 똑같은 거니까 네 그놈이고요. 그렇게 잘 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증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 그게 잘 됐으면 그냥 그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게 뭐 논란의 여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내가 투입한 원금을 계산해 봤는데 이거 지금 내가 계산한 매입 금액이랑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럴 수도 있지. 네. 수익을 낸 적이 없을 수도 있지. 수익을 내면 돈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100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120만원이 됐잖아요. 그럼 팔아서 다시 사면 매입 금액이 120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금액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내 투자 원금은 100만원인데 기준점은 12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계산해 보셔야지 돼요. 내가 투입한 원금이 네 달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잡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뭔가 설정이 잘 돼 있거나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투입 원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난 거를 팔아가지고 주식을 다시 샀어. 그럼 총 매입금이 올라가가지고 현재 나와 있는 그 손실률을 해보면 수익률이 확 까집니다.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네, 저거. 네. 자, 여름에는 이제 썸머 랠리가 있고요. 증권사 애들이 휴가를 간다 그러죠. 휴가. 펀드 매니저가 휴가 가요. 그래가지고 보통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는 주가가 지랄 맞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투자 원금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왜냐면 매달 집어넣잖아요. 매달 집어넣기 때문에 얼마나 집어넣은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언제부터 또 얼마나 집어넣은지도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저는 계산해봐야죠. 저는 항상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할 때마다 네 몇 월 며칠 날 얼마였었지,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얼마씩 집어넣었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저도 잘 몰라요. 네, 뭔가 덩치는 커져 있어. 근데 네,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그 한 연초인가 계산해봤더니요.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때 이미 계좌는 계속 수익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는 마이너스가 이번 하락에서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배당금도 다 빼야 돼요. 네, 내 투자 원금에서는 배당금도 다 빼야 됩니다. 배당금도 꽁돈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투자 원금은 많이 늘어났는데 수익률은 만약에 1%가 나왔다. 자, 100만원에 1%는 만원밖에 안 되지만 지금 1억이다. 그럼 1억에 1%는 100만원이요. 네. 이건 다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계좌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커진 계좌를 가지고 지금 상승장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찌기지. 입금 내역에서도 저건 빼보셔야 돼요. 네, 그 배당금도 입금으로 되고 뭐 유상증자 같은 건 있었으면 단주 계산한 거 이거 다 입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빼야 되고 내가 순수하게 입금한 것만 잘 보셔야지 됩니다. 지난번에 배당금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이번에 배당 받은 걸로 다 주식 샀지만 배당 쏠쏠이 이번에 배당 진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배당금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번에 중간 배당 또 나올 거고, 이번에 3월달 지나서 1분기 배당 또 나올 거고요. 배당금도 무시 못합니다. 계속 늘어나요. 네. 그래서 배당주들도 잘 두고 있어야 되죠. 우리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배당 왕창 받은 데다가 수익도 왕창 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파니까 이제 손실률이 쑥 올라가지. 네. 에이씨, 제기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네.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를 가서 7월 중반부터 8월 중반까지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별로다라는 얘기해요. 네. 대부분은 그래요. 네, 대부분은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번에 7월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FMC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7월 달에 이 FMC가 중요하게 결정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7월 초반에 CPI 지표가 또 나와요. 네. CPI 지표가 또 나와요. 그럼 된 거야. 네. 내가 계좌에 넣어놓고 있는 돈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1년 전에는 1000만원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한 3000만원이 있어. 그럼 된 거지. 아,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이 불어났구나. 이거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중요한 거야. 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네. 그, 우님도 이제 어느 시점 됐을 때 비중 조절하고 하시다 보면 점점 그렇게 되실 거예요. 네. 남으면 됐어요. 그리고 계좌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뭐 이게 막 사방팔방에서 막 들어와요. 네. 그런 걸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 거고요. 자, 7월 달에 FOMC가 금리를 인상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근데 시장은 믿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CPI 지표는 제가 보기엔 더 떨어집니다. 네. 뭐 이것도 다 다행이래. 나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같이 모르니까 다행이군. 네. 네, 백화점입니다. 백두산 폭발하는 거는 후쿠시마한테 물어봐요. 네. 거긴 뭐 후지산도 폭발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전 세계 뭐 화산 다 폭발하면 뭐 모르지 뭐 어떻게 될란가. 아휴, 모르겠다 나도. 네. 근데 어쨌든 CPI는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CPI가 이제 3%대로 떨어지게 되면 지금 4%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3%대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 FOMC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FOMC가 뭘로 돼요? 동결을 잡겠죠. 7월 달에 동결을 시켜버리면 그 다음 회의가 8월에 아마 없을 거예요. 9월에 있을 건데, 그러면 그냥 하반기는 동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월 달에 동결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7월 달에 만약에 인상을 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펀드 매니저 휴가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의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네, 금리 인상이 없고 동결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펀드 매니저 휴가고 나발이고, 휴가 어디 휴가를 가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요즘에 뭐 소금? 네, 소금 가격 계속 올라가가지고 뭐 맛소금도 없다면서 요즘에는요. 네. 맛소금도 없어요. 맛소금도 없다 그러고 이제 김도 못 만든다면서 뉴스 나오니까 김을 못 만든대. 맛소금 뿌려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미김인가 이걸 못 만든다네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소금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데 가공식품이니 뭐니 다 못 만든대요. 그럼 뭐 소금을 대체할 뭔가 짠맛을 내는 게 뭔가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아니 소금이 왜 뭔데 왜 뭐 때문에요? 네? 천일염 왜 뭐 때문에 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은 천일염은 왜 안 돼? 아니 소금만 영양이 있는겨? 소금만 영양이 있어요? 뭐가 문제인데? 빛과 소금이 되라. 네. 아니 왜 어디 뭐 이제 소금 호수 사러 가야 되는 거야? 리튬 호수보다 이제 소금 호수가 더 비싸지는 거예요? 아니 오염수 방류하면은요 바다가 오염이야. 그럼 소금만 문제요? 어? 아니 그니까요. 소금만 문제냐고. 아니잖아. 아니 저 히말라야 소금 갖다 퍼먹으면 되든가 뭐 하여튼 뭘 해도 뭐 소금은 나오겠지. 근데 아니 물고기는요, 미역은, 김은 새우 네? 다 문제인데 왜 소금만 가지고 난리요? 아, 이거 혹시 금이라 그런가? 금? 소금이라? 금?
아니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해산물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뭔 해산물 뭐 그렇잖아요. 네. 아, 해산물은 안 먹어도 되지만 소금은 안 먹을 수가 없다. 근데 꼭 천일염을 먹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잖아. 천일염은 먹을 필요가 없잖아. 아, 꼭 천일염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요즘에는 뭐예요? 다 히말라야 뭐 핑크 소금이냐 블루 소금이냐 이거 갖고 막 저거 하고 뭐 들들들리 하고 막 그러던데. 네. 그 요즘에는 소금 많이 안 먹기로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네. 네. 아무튼 뭐 그래서 소금값이 올라간다. 소금이 없다. 소금을 사재기한다. 소금값이 뛴다. 해프닝입니다. 네.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곧 끝납니다. 네, 곧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소금은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소금이 없어가지고 소금을 못해서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이 소금 대란이 계속 될 것 같아요. 뭐만 있다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뭐 휴지 사재기하고 뭐 화장품 사재기. 그래서 뭐 그 화장품 사재기 해가지고 화장품인데 화장지 사재기 해가지고 뭐 잘 됐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네. 아니 소금을 그럼 우리나라만 먹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온 글로벌이 다 먹어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 소금만 올라? 다른 데도 다 올라가는 거요? 그런가요? 참 그건 잘 모르겠다. 네, 모르겠어. 모르겠쇼.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나는 이제 소금 안 사 먹고 그냥 그 김장김치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사 먹고 그럴라고요. 네. 그럴라고. 소금 들어간 거 그냥 대충 사 먹지 뭐. 네. 아휴 참 그 사재기는요 솔직히 안 해도 괜찮아요. 그죠? 사재기는 솔직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전쟁, 저도 집에다가 그냥 이제 뭐 생수 같은 거 많이 사놓고 이런 거 좋아하긴 합니다. 저도 이제 쟁여놓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온 세상이 이제 뭐 부산행처럼 변해가지고 아포칼립스가 와서 좀비의 세상이 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조금 답답하네요. 네. 근데 네 확실히 후쿠시마 뭐 오염수를 방류한다 그런 것은 문제라고는 생각해요. 저도 네 문제지. 그거 문제예요. 오염수를 뭐 아시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하면 뭐 어디 그 양이 얼마 안 된다면서요. 네. 그 양이 얼마 안 된다면서. 그래서 일본에다가 네 그냥 뭐 축구 경기장 같은 거 한 뭐 몇 개 그 크기만한 거 수조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그냥 덮어놓고 보관해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왜 못 하려고 그냥 뭐 그런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네. 네. 수능 발언은요 저거 있어요. 그 사교육 관련한 부분인데 사교육 관련한 부분은 말이에요. 지금 저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 결정이 됐잖아요. 킬러 문제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로 가겠다는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교육을 이제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거 근데 모르는 이야기야. 몰라서 하는 얘기지. 지금 학원가에서 지금 뭐 준비하고 있어요? 학원가 있는 데에서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킬러 문제가 안 나오면 준 킬러 문제가 나올 것이다. 여기에 대비하자. 특강!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뭐든지 다 기회를 만들어. 오히려 그래서 사교육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헷갈리잖아 지금. 그래? 그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온다고? 그럼 조금 덜 어려운 문제가 나오겠네? 그건 뭘까? 네? 거기에 대한 특강을 열겠대. 지금 학원들이 준비하고 있대잖아요. 그럼 그 특강 들어야지 안 듣겠어? 불안한데? 그잖아. 이거야 이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변기물하고 오염수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 핵 방사능 물질하고요. 똥물하고는 다르지. 똥물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자연 친화적인 거고요. 방사능은 자연 친화적이지가 않죠. 네. 그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똥물은 네. 좀 더러워서 그렇지. 그거가 뭐 저거 하진 않잖아요. 그거는 얘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똥물은 좀 달라요. 네. 방사능은 근데 그거가 있다면서 그 뭐야 요드 129냐? 뭐 하여튼 뭐 그거요. 네. 그런 거 있다고 하니까 뭐 모르겠어요. 아이 그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떠든다고 해서 지금 여기 주식 방송인데 그 뭐 오염수 처리하는 거 가지고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하시고 네. 그 뭐 똥물을 갖다 튀기든 네, 뭐 오염수를 갖다가 튀겨 먹든 그거는 나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소금. 네. 소금. 누가 소금 가격 처음에 얘기했어요? 네? 오늘 저녁에 방송 네, 이거 녹방 다 시청해가지고 차단할 거야. 그래서 반성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네. 네, 아시겠죠? 네. 뭐가 됐든지 간에, 네.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를 완전히 저거 해서, 네. 몰라, 아이씨, 말아서 생각해요. 그거 뭐 어차피 얘기가 다 다른 거고, 뭐 그에 대해서 내가 방송을 지금 뭐 할 필요 없고, 뭐 알아서 하시고, 네. 그래서 뭐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거 뭐, 네, 그거 뭐 저거요, 네, 네. 그런 특강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뭐야, 사교육 관련한 부분들이 지금 뭐 청담 러닝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건, 네. 청담 러닝, 이름 바뀌었냐? 청담 글로벌 이름 바뀌었어? 이거 맞나? 씨. 그냥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교육이 죽을 것이다 얘기가 있었긴 한데 오히려 더 그것을 기회로 삼는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메가스터디 그래 메가스터디 네 이런 거 있었죠. 네. 교육 관련한 그런 부분들은 네 뭐 그렇게까지 교육주들이 크게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런 것들을 더 심각하게 다룰 것이다. 왜냐면 지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문제거든요. 문제가 어렵고 안 어렵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혼란스럽다 얘기야. 그래서 뭔데가 되는 거거든요. 뭔데. 그래서 뭐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을 때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뭐가 좋은데요?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어떤 주식이 좋은데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수험생이고 학부모고 다 똑같아요. 지금 궁금한 게 뭐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겠는데요? 네. 그래서 어떤 유형이 나오는 건데요? 이걸 궁금해 하는 거잖아요. 그럼 궁금해한 건 해소해 줘야지. 누가? 사교육이. 학교에서는 해결을 안 해줍니다. 네. 사교육이 해소합니다. 웃기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수업할 때 얘기했느냐? 뭐라고 했느냐? 학원에서 다 배웠지? 응? 학원에서 다 배웠지? 학원에서 배웠지 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애들 중에는 학원에서 다 배운 건데 자습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습하는 애들도 있다고 하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이게 그 학부모이신 분들은 혼란스러우니까 또 학원에 보내야 되는 그런 좀 답답한 내용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이 교육주들 같은 경우는 흔들림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공교육에서 안 배운 건 출제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얘기가. 네.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안 배운 걸로 근데 어떻게 저거를 그럼 애들 100점짜리 넘칠 거 아니야. 공교육에서 안 배운 거를 문제로 안 낸다. 공교육 배운 걸 문제 낸다. 그럼 교과서만 파면 이제 서울대 갔어요가 나오는 건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 알아서 하겠지 이것도. 아유 난 모르겠다. 우리 애는 아직 중학생이고
우리 애는 아직 중학생이고, 네. 뭐, 저는, 대학교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교는 간판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서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기 어디 산골짜기 네 두메 산골에 있는 네 그런 조그만 대학교라도 거기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내가 그걸 배우고 싶어라고 한다면 난 거기 가라고 할 것 같아요.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대에서 안 가르쳐 주는데 내가 배우고 싶은 그 대학에 있다 그러면 난 그거 거기 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내가 확실히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막 이리저리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사람 거 방송 들어가지고 야 단타가 간대더라. 와 뭐가 간대더라. 뭐가 된다더라. 그 나하고 맞지 않는 걸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아 나는 뭐 이렇게 농사 짓는 걸 농사라고 하면 좀 그렇고 나는 만약에 성투 치킨을 네 튀기는 방법 성투사 성투 치킨처럼 맛있는 치킨을 튀기고 싶어 이렇게 마음을 딱 먹었어. 그럼 치킨을 튀겨주는 학과를 가져줘야 되는데 이게 성투사한테만 배울 수 있대. 서울대 무슨 튀김학과 이런 데 가도 식품영양학과 이런 데 가도 이런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얘는 어디 가서 배워야 되겠어요? 서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투사한테 배워야 되겠지. 회원가입 하라고. 지금 뭐 한다고요? 할인 이벤트 하잖아. 이것도 자연스럽게 내가 광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울대 식품의학과 가는 게 아니라 성투사한테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어디 아까 이벤트가 있었는데 예. 여기 있잖아. 여기 3개월 할인 이벤트가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워. 요즘에 진짜 기가 막히다. 네, 자연스러워요. 그 다음에 기초 강의. 네, 기초 강의는 여기 가시면 있거든요. 기초 강의. 아니 여기 성투사 기초 강의가 있어요. 요거 짠 누르면 네 이렇게 딱 나오는데 강의가 10개가 있어요. 10개 10강 네 10강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공짜야. 맛보기니까 네 요건 맘대로 보셔도 돼요. 근데 1강부터는 돈 내야 돼. 근데 이번에 3개월 진행하시면 요거를 넣어준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요런 거 한번 이용해 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친한 게 아니고 기초 강의가 올라온 게 드리머하고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친하고 안 친하고 어디 있어요? 네, 친하다고 해야지. 그럼 뭐 친하세요? 그럼 내가 뭐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철천지 원수입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친하다고 하겠지? 드리머님이랑 친해요. 그거 얘기해야 되잖아. 뭐 내가 뭐 나 철천지 원수고요. 나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실제로 그렇더라도 친합니다라고 얘기하지. 뭐 그런 말은 뭐 달라고 물어보는겨. 네. 뭐 달라고 물어보냔 말이에요. 몇 번 못 봤어요. 네. 몇 번 본 적이 없어. 네. 아무튼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주식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항상 네. 뭘 봐야 돼요? 멀리 내다보고 친하다니깐요. 친하다고요. 네. 매우 친해요. 한 2번 말해봤어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뭐 다른 건 아니고 계좌가 좋아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계좌가 내가 꼭 이거 다 보여줘야지 믿겠습니까 이거? 네 다 보여줘야 네. 거짓말은 아니고 자 아무튼 기존 회원은 모르겠어요. 전 뭐 이벤트 공지가 좀 불친절해서요. 네 그거랑 별개라고 들었긴 해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들었던 내용이라 아세요? 기존 회원님들은요 특강 뭐 그 다음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유료 방송 통해서 간간히 얘기해 드렸던 것들이 다 거기에 저거는 완전히 네 뭐라 그럴까 줄이니 난 놓고 기억자 모르고요. 이게 캔들 놓고 양봉인지 음봉인지 모르고 이런 분들이요. 네 이런 분들이 듣기에 딱 맞는 수준이거든요. 여러분 들으면은요 주무실 수도 있어. 다 아는 얘기인데 막 그럴 수 있어요. 다 아는 얘기 여러분들 또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네 저하고 오래 하셨으면 무방을 그래도 뭐 한 1년 이상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초보는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초보는 아니에요. 네 초보는 아닌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막 이렇게 산재되어 있으니까 이게 종합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지. 자, 눈, 코, 입은 다 예쁘고 잘생겼는데 이게 종합이 안 되면 어떻게 돼? 못생기잖아요. 그런 거 좀 똑같은 거지.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 코, 입 이런 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이렇게 되고, 네, 하나씩 이쁜 것들이 다 조합이 잘 들어갔을 때, 제대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네, 이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세우시면 됩니다. 네, 삼평선은 없어. 삼평선 건너뛰고 사평선으로 넘어갑니다. 몰랐죠? 자, 그런 거예요. 네. 남는 게 백두산포밥밖에 없으면은 뭐 오염수 한 사발 하셔야지. 네, 그렇게 가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요. 그래서 정리정돈 하시려면은 특강을 들으시면 쫙 정리가 돼 나오잖아요. 네. 쫙 정리가 돼 나오니까 특강을 뭐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들으셨다 그러면 뭐 또 굳이 들으실 필요 없고 막 그래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유료 방송을 들으시면 또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니까 간간히 나와요. 유료 방송도 정돈이 안 돼 있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들으시면서 물어볼 것들은 항상 물어보시고 지금 이런 얘기 할 게 아닌데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지금 내가 마감을 뭘로 해야 되는 거냐면 특강은 이제 아주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특강까지 기다리시다가는 네. 찬바람 불 거예요. 여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을에 봐요. 네,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천일염 아니고 뭐라고? 시장이 상승하니까 아니 시장이 상승하니까 아니지. 네, 시장이 어찌 됐든지 간에 네,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이요. 아무런 문제 없이 뭐라고요? 뭘 수고하셨대. 아직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방송 진짜 어디로서 못 해먹겠구만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쩌다 우리 방송이 이렇게 됐지? 아, 너무 정신이 없어졌어. 이게 기준을 딱 잡아야 되는데 나의 카리스마로 안 되는 건가? 상남자식으로 한다. 상남자식으로.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 네, 핵심은 녹방 다시 듣고 알아서 결정해.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방송 원래 그랬어. 정신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좌가 네, 계좌가 잘 올라가고 있으면 여러분들 걱정하지들 마시고 그냥 잘 계세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계시고 그렇게 하시고 주식 함부로 팔지 말고요. 네, 주식 함부로 팔지 마시고 정신이 없어서 못 누르는 거야 지금. 이거 눌러야 되는 걸 파는 거지. 두 번 누르거나 그랬겠지. 네, 주식 함부로 팔지 마시고 시장은 어쨌든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항상 추세가 전환되는 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좌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그것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직은 안 하셔도 돼요. 아직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가시고 조정은 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네, 어떤 주식이 떨어지든 어떤 주식이 올라가든 이건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는 거니까 닦아봐야 돼요. 이렇게 닦아봐야 되는 거니까요. 간간히 올라가는 그런 단기 테마성 이런 것들은 재미로만 보시고요. 직접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 주도주 이런 방향성이 있는 것들은요. 천천히 네, 천천히 야금야금 모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고 많이 올라가면 또 들어올 테니까 들어오는 거 기다렸다가 매수하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뭔 선물이요? 이거는 녹화가 되고 있냐? 네,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친하니까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고요. 정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저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돈이 안 되시는 분들은 녹방을 한 번 더 들으세요. 지금은 녹방을 들으셔야 될 것 같은 방송이에요. 오늘 방송은 내가 지금 생각해도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녹방을 들으시면서 알아서 정리하시고 네. 만약에 녹방을 들었는데도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내일 낮에 또 오세요. 내일 낮에 14시부터 또 방송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14시부터 시작되는 이 방송에서는 조금 정돈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홍보가 됐고요. 네, 내일 무방 또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뭐였지? 가입 이벤트 있었다는 거 얘기했고, 네, 오케이. 그렇게 가도록 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 그러면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요. 자, 고생하셨고요. 좋은 밤 되시고 더우니까 선풍기나 에어컨 틀어놓고 주무세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도 좋은 일이 꼭 생길 거예요. 더 잘 될 거니까 주식 꽉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음.